안녕하세요. 수학쌤의 테마 수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7번째 테마 영화 속의 수학 두 번째 시간으로 큐브 속의 수학입니다. 오늘은 총 3편 중 1편입니다. 영화 큐브는 6사람이 17,576개의 정육면체 방들이 상하 전후 좌우로 연결된 입체살인 미로를 탈출해 나가는 공포영화입니다. 정육면체를 뜻하는 큐브는 이 영화에서 폐쇄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미로에 갇힌 사람들 중 천재적인 수학 감각을 지닌 소녀 리번이 큐브 입구마다 숫자가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고 번호가 소수인지 판별하여 함정이 있는 방인지 아닌지를 알아냅니다. 등장인물은 경찰인 쿠엔틴, 여의사인 할로웨이, 수학을 전공한 겁 많은 소녀인 리번, 건축가이면서 냉소적인 인물 워스, 탈옥 전문가 렌, 자폐증 환자 카잔입니다. 여기에서는 큐브의 원작인 1997년작을 가지고 다루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영화의 러닝타임의 장면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수학적인 의문점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면 1입니다. 탈출 과정 속에 리번이 방마다 번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장면에서 나오는 방 번호는 다음과 같은 두 개입니다. 장면 2입니다. 수학 전공인 리번이 각 방에 쓰인 수들을 검토하고 각 방에 쓰인 수 중에 소수가 있으면 그 방은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하느냐는 쿠엔틴의 말에 리번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소각로 방에는 83이라는 소수가, 분자 생물학 방에는 137이라는 소수가, 산성 방에는 149와 같은 소수가 있었고 그 방 모두 함정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나오는 방 번호는 다음과 같은 3개입니다. 다음 장면 3입니다. 리번이 함정의 원리를 발견했다며 프라임 넘버를 외치면서 좋아합니다. 이 장면에 나오는 방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은 이때까지 나왔던 큐브 번호입니다. 리번이 소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함정이라고 했으니까 이 번호들이 소수인지 아닌지만 알아내면 되겠죠. 큐브가 안전한지 함정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해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큐브 사이에 149와 419라는 소수가 있기 때문에 함정이고 나머지는 모두 소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안전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4입니다. 그런데 소수가 없는 방인데도 쿠엔틴이 자신 있게 들어갔다가 함정임을 깨닫고 돌아오면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장면 5입니다. 모두가 난감해하는 가운데 워스가 이 살인 큐브를 만드는 데 참가하였고 외부 디자인을 설계했다고 실토하게 됩니다. 장면 6입니다. 워스의 정보에 따라 출구는 하나 있고 전체 큐브의 면적이 434평방피트란 것을 알게 됩니다. 리번은 그림을 재어서 가장 큰 큐브가 26 곱하기 26 곱하기 26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26은 알파벳 개수와 같은데 26 곱하기 26 곱하기 26 큐브가 우리가 인지하고 있거나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갇힌 세계를 의미한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26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을까요? 뒤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순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그리티 1입니다. 전체 큐브의 면적이 워스가 434평방피트라고 했는데 정육면체 한 면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이 434를 6으로 나누게 되면
72제곱피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루트 72, 즉 8.5피트 정도가 되고 미터로 환산하면 2.55미터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큐브의 한 변의 길이는 2.55 나누기 26이 되어서 0.098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0.1m가 채 되지도 않는데 영화에서는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큐브 속에 어른 6명이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을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이죠. 434평방피트가 전체 큐브의 면적이 아니라 작은 큐브 한 개의 면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큐브의 한 변의 길이가 2.55m라고 하니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 경우 리번이 전체 면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름을 재어서 가장 큰 큐브의 방의 개수를 계산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크나큰 실수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작은 큐브의 한 변의 길이가 2.6m라고 가정했을 때 리번이 가장 큰 큐브의 방의 개수가 26 곱하기 26 곱하기 26이라고 계산하려면 워스가 전체 큐브의 면적을 얼마라고 말했어야지 모순이 없을까요? 자, 가장 큰 큐브의 한 변의 길이는 2.6 곱하기 26이 되어서 67.6m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 큐브의 면적은 27,418제곱미터, 피트로 환산하면 304,650제곱피트라고 답했어야 합니다. 장면 7입니다. 리번이 방에 쓰인 세 수가 각 자릿수를 합하면 방의 가로, 세로, 높이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카르트 공간 좌표임을 깨닫습니다. 이 장면에 나오는 방 번호가 517, 478, 565인데 리번이 방 위치를 19, 26, 얼마라고 대답을 합니다. OET 2입니다. 지금 방 번호가 517, 478, 565이면 각 자리 숫자를 합하게 되면 가로가 13, 세로가 19, 높이가 16인 위치가 되는데 여기서 계산을 리번은 19, 26, 얼마라고 잘못 대답하고 있습니다. 장면 8입니다. 좌표가 14, 27, 14로 계산되는 방에 우연히 도착하면서 왜 27이 나오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 방에서는 외부와 연결된 출구를 찾지 못합니다. 장면 9입니다. 어떤 끝방에 도착했으나 외부와 연결된 통로가 없고 깜깜한 절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면 10입니다. 워스가 큐브 방이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고 리번도 함께 그 움직이는 원리가 permutation, 즉 치환법임을 깨닫습니다. 이전에 갔던 14, 27, 14방이 외부와 통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방이고 치환법을 통해 원 상태가 되어야 출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면 11입니다. 리번이 치환법으로 계산해서 현재 있는 방이 2번 돌면 원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장면에 나오는 현재 방의 초기 좌표는 17, 25, 14이고 옆에 맞닿아 있는 방들의 번호를 알아보는데 그것은 주어진 3개입니다. 문제 3번입니다. 리번은 어떻게 해서 현재 있는 방이 2번 돌면 원 상태가 된다는 것을 계산을 했을까요? 자, 이 문제는 매우 어려우므로 아래의 내용을 먼저 학습한 다음 해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큐브의 수학적 비밀에 관한 자문을 한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의 프라비카 박사가 밝힌 내용을 토대로 다음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 4번입니다. 큐브는 외벽, 내부에서 순환을 하는 내부 큐브,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방의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큐브의 방의 개수는 총 몇 개일까요? 해설입니다. 우어스가 말해준 외벽의 규모를 근거로 하여 리번이 자신의 걸음걸이로 발견한 큐브의 방의 개수는 26 곱하기 26 곱하기 26으로 17,576개이고 다리 역할을 하는 방이 한 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좌표는 14, 27, 14였죠. 그래서 이것들을 더하면 17,577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큐브의 구조는 그림과 같겠습니다. 가장 큰 큐브는 27 곱하기 27 곱하기 27의 크기를 갖고 외벽과 내부 큐브 사이에 세 면의 공간을 만들어서 내부 큐브들이 이동할 통로로 활용됩니다. 문제 5-1번입니다. 데카르트 좌표상에서 방의 초기 위치는 세 수의 각 자리의 수의 합이 공간 좌표가 됩니다. 만약에 방 번호가 582, 434, 865라고 할 때 이 방의 초기 위치 좌표를 구해 보십시오. 예, 정답은 15, 11, 19입니다. 다음 문제 5-2번입니다. 좌표에 27이 포함된 방이 외부와 내부 큐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방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방의 번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숫자는 얼마이겠습니까? 예, 합해서 27이 나오도록 하는 세 자릿수는 999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6번입니다. 내부 큐브의 개수를 26 곱하기 26 곱하기 26으로 한 것은 영어 알파벳의 개수 26에 의도적으로 맞춘 것일까요? 해설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우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방 번호에 붙일 수 있는 최대 숫자가 999인데 이것은 좌표상으로 계산하면 27에 해당되고 큐브 이동 통로로 한 개를 배당해야 하므로 가로, 세로, 높이 각각 26개씩의 내부 큐브를 만들 수밖에 없지요. 문제 7번입니다. 작은 큐브 한 변의 길이를 2.6m라고 계산을 할 때 27 곱하기 27 곱하기 27 구조물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에 이 구조물을 사막 어딘가에 설치한다고 할 경우 출구인 14, 27, 14를 통해 자연 빛이 들어오도록 하려면 구조물을 얼마나 파묻어야 할까요? 예, 먼저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각각 2.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27을 곱하게 되면 약 70m인 큐브로서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70m인 실로 어마어마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땅에 묻히는 깊이는 2.6 곱하기 14로 36.4m가 되고 외부에 드러나는 높이는 33.6m가 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보신 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수학쌤의 테마 수학 동영상 업로드 시각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16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